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오늘도 영상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리플 CTO 데이비드 슈워츠의 이 파격적 발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XRP 자체가 가진 장기적 가능성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좀 더 깊고 명확한 관점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이번 발언이 단순히 개인 의견이 아니라 리플을 이끌어가는 고위 임원의 시각을 보여준다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발언이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XRP 투자자들에게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구체적으로 짚어볼 예정이니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리플 CTO 데이비드 슈월츠가 리플은 XRP 투자자들에게 아무런 의무가 없다라는 메시지를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이는 특히 XRP 보유자들 사이에서는 상당한 긴장감을 유발했죠. 이 회사가 토큰의 가격 및 가치를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에게 이 말은 마치 우리에게 기대하지 말라라는 선긋기로도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회사가 토큰 가격이 아닌 회사 자체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라는 점은 비단 리플에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른 암호화폐 프로젝트들도 유사한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번 논란에 불씨가 된 이 피에르 로샤드의 경우는 대표적인 비트코인 지지자이자 XRP의 가치를 비판적으로 보는 인물입니다. 그는 XRP 보유자는 리플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나 요구도 할 수 없고 리플이 XRP를 시장에 덤핑할 자유가 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는 리플이 수익 창출을 위해서 XRP를 지속적으로 매도해 왔음을 상기시키는 발언이기도 합니다. 이 동시에 이런 구조가 증권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강조하면서 XRP가 증권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역설적으로 펼치고 있는 셈입니다. 그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발생하는 이 투자 대 투기 논란을 다시 한번 강조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로샤드의 의견에 대해서 리플의 CTO 이 데이비드 슈월츠가 100% 동의한다라고 밝혔다라는 점이 충격적입니다. CTO는 회사의 기술 전반을 책임지는 중요한 위치에 있고 이 대외적으로도 리플의 생각과 노선을 상징하는 인물인데 이렇게 직설적으로 투자자 보호 의무가 없다라고 밝히는 건 꽤 이례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CTO가 무언가 극단적인 입장을 취했는데 혹시 의도한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특히 시장에서는 XRP가 가격이 오르길 기대하는 이들이 많은데 이러한 공식 발언은 커뮤니티에게 혼란을 야기할 만합니다. 그럼에도 이번 사태의 초점은 XRP가 무용하다라거나 리플이 XRP를 포기한다라는 식의 결론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오히려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회사가 토큰 보유자들에게 특정 의무를 져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본질입니다. 이 회사라면 당연히 주주 이익을 최우선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기본 명제와 XRP 투자자를 회사가 얼마나 보호해야 하는가라는 기대가 충돌하고 있는 거죠. 이 슈월츠의 발언은 이 법률적으로는 회사가 토큰 투자자들에게 책임질 부분이 없다라는 점을 재확인시킨 셈입니다. 이 XRP의 가치와 이 리플의 사업 방향이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리플이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대형 파트너십을 맺으면 이 XRP 생태계도 이득을 보게 되고 그 결과 토큰의 시장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회사가 우리는 XRP 가격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선언하면 커뮤니티 입장에서는 우리의 이익을 회사가 대표해주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XRP를 방치하겠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최우선 의무가 아니다라는 뉘앙스로 받아들여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XRP는 이 시점에서 정말로 가치가 떨어지는 자산일까요? 이 섣부른 판단은 금물입니다. 실제로 XRP는 글로벌 금융기관 및 결제 서비스 업체들과의 이 협업을 통해 꾸준히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는 자산입니다. 이 국경 간 송금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데에 XRP가 효율적인 도구로 쓸 수 있다라는 점은 이미 여러 파트너십을 통해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중동이나 아시아 등지에서 국경 간 송금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XRP를 사용한 모델이 더 빠른 결제와 낮은 수수료를 제공한다라는 데이터가 쌓이고 있죠.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 리플이라는 회사가 14년 이상 생존을 하면서 계속해서 비즈니스를 확장해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있습니다. 이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10년 넘게 버티는 것만으로도 쉽지가 않은데 이를 통해 암호화폐 회사로서 단순 투기성 프로젝트가 아니다라는 이미지를 어느 정도 구축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XRP 보유량을 천천히 줄이거나 생태계 파트너들과 협업하여 이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식을 시도했습니다. 이는 비록 회사가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시한다라고 해도 결국 XRP를 장기적으로 활용하는 데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번 CTO 발언이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을까요? 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XRP 커뮤니티의 상당수가 리플이 곧 토큰 가격을 부양해 줄 거다라는 희망을 내심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래 전부터 리플 측이 여러 프로젝트와 제휴를 맺으며 이 XRP가 미래 금융의 핵심 자산이 될 것이다라는 청사진을 제시해 왔기 때문이죠. 그러나 슈워츠의 이번 발언은 그건 법적,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 회사의 선택일 뿐이라는 해석을 가능케 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커뮤니티가 느끼는 실망감의 근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반면 슈워츠의 관점에서 보면 리플을 운영하는 기업으로서 주주와 회사 자체의 생존이 우선이지 토큰 보유자를 위해 희생할 수는 없다라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싶었을 겁니다. 이는 기업 경영 논리에 비추어 보면 당연한 이야기도 합니다. 단지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탈중앙화나 이 공동체 정신 같은 가치를 높이 사는 분위기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인 발언이 거부감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리플 CTO가 여기서 적극적으로 반론을 펼쳤다라면 리플사의 발전과 XRP의 가격 상승이 일치한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느냐, 이 리플 XRP가 증권이다라는 소송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회사가 주주들의 이 이익을 지키는 것 같이 XRP가 증권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리플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발휘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가 포함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 싹을 아예 잘라버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XRP에 대한 시장의 관심 자체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이 한국 시간으로 6일 오전 5시 20분 기준으로는 XRP는 대략 2.49달러, 원화로는 약 3,600원 선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해외 대형 거래소에서는 물론 한국 국내 여러 거래소에서도 활발히 거래되면서 일 거래량 또한 절대로 적지 않은 수준이죠. 일부 분석가들은 글로벌 규제 리스크가 완화된다라거나 리플이 대형 금융기관과 또 다른 협력을 발표할 경우 가격이 크게 상승할 여지가 있다라고 전망하기도 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 CTO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투자자로서는 이 리플이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줄 것이다라는 기대보다는 리플이 탄탄하게 사업을 키울수록 궁극적으로 XRP가 쓰이는 장 역시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이라는 시각 전환이 필요합니다. 즉 회사의 경영 방침에 직접적으로 간섭할 수는 없지만 리플이 자체적인 성공 스토리를 이어갈수록 XRP도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사실이고 팩트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 팩트를 리플의 경영진이 실제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는 법률적인 책임이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리플의 CTO라는 고위 임원 자체가 이렇게 언급한 것이 현재 이 SEC와 리플사 간의 소송이 마무리돼가는 시점 아주 당연하게 보일 수 있다라고 판단이 가능한 거죠. 이 리플이 공식적으로 XRP 생태계를 마케팅하거나 인프라 개선에 투자할 경우 토큰 가치가 우상향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도 규제적, 이 제도적 틀이 완전히 정비되지 않은 신생 분야다라는 점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별로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고 동시에 대형 금융기관들이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는 만큼 제도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이 슈얼츠가 말한 예술가의 초기 작품 비유는 이런 시장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이 누군가가 초기 작품을 구입했다라고 해서 그 예술가가 반드시 작품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만 하는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새로운 작품, 새로운 시도로 인해 작품 세계가 확장되고 결과적으로 초기 작품도 가치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생기는 것처럼 XRP도 리플이 내놓은 서비스와 파트너십에 따라 간접적인 수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저를 포함해 많은 투자자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XRP가 글로벌 송금 시장을 혁신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 플랫폼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미 여러 대형 은행 및 이 핀테크 기업들이 XRP 기반 실험을 통해 국제 송금 속도, 수수료 절감 효과 등을 검증해 왔죠. 만약 이 과정에서 리플이 더 폭넓은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고 규제나 법적 문제도 긍정적으로 해결한다라면 XRP의 이 실사용 사례와 유동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궁극적으로는 이런 유스 케이스가 토큰의
장기적인 가격 안정 및 상승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데요. 물론 CTO가 말한 대로 XRP 보유자에게는 의무가 없다라고 공식화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이 회사가 토큰 가격 방어를 최우선 과제로 삼지 않는다라는 이 신호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회사 전략의 자유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요소일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토큰 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소식일 수도 있죠. 결국 회사와 보유자 사이의 이해관계가 완벽히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재확인시키는 일종의 계기가 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리플 같은 암호화폐 기업을 평가할 때 단순히 토큰 가격만 보느냐 아니면 회사 전체의 사업 모델과 미래 비전, 생태계 확장성, 기술적 역량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정황을 보면 XRP 생태계는 꾸준히 커지고 있고 다양한 금융사와의 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리플이 시장에서 가장 오랫동안 버텨온 회사 중 하나다라는 점도 투자자 입장에선 장기적으로 안정성과 신뢰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죠. 오늘은 리플 CTO의 발언이 가져온 파장 그리고 XRP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는 왜 리플이 이렇게 확실한 선을 긋는지 그리고 XRP가 실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궁극적으로 투자에 앞서서는 이러한 기업의 전략과 암호화폐 실제 활용 사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건전하고 현명한 투자와 함께 앞으로도 변동성 높은 투자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는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